그 옛날 홍역의 초기 증상은 지금의 감기처럼 시작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었다. 이 치명적인 홍역을 발병시키는 원인은 바로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다. 홍역은 그 조류독감처럼 사실은 증상이 그 과거에는 굉장히 그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였습니다. 기관지 증상도 현대와는 달리 과거에는 몸의 그 어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이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심했을 거고요. 현재도 아프리카에서도 상당한 그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증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몸 전체의 그 면역 체계가 그 훼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망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홍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염성이 강한 치명적 바이러스 질환이다. 2006년 홍역에 의한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약 24만여 명. 특히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영양 상태가 부실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어린이가 전체 사망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염병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에서 홍역은 백신으로 예방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퇴치된 병이 아니다. 홍역은 여전히 법정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홍역에 걸리면 보통 열흘쯤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잠복해 있는다. 그러다 점차 정상세포를 감염시키고 결국엔 면역세포를 파괴시키는데 면역세포가 파괴되면서 발열, 충혈 등 각종 증세가 겉으로 나타난다. 전신에 나타나는 발진은 대표적인 홍역의 감염 증세다. 홍역과 같은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은 인구 집단의 면역력에 의해서 그 유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충분히 예방접종을 하여서 인구 집단의 사람들이 홍역에 대해서 면역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홍역이 유행하지 않는 반면에 예방접종률이 떨어져서 홍역의 감수성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언제라도 홍역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엔 홍역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없었다. 그런 만큼 피해가 컸다. 특히 17에서 18세기엔 거의 3년에 한 번꼴로 전염병이 찾아와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다. 심지어 영조 시절엔 한 해에 5, 60만 명이 죽어나가기도 했고 현종 때는 한 마을 전체가 사망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했을 정도로 전염병의 피해는 극심했다. 그 당시 역병이 창궐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적인 소빙기 기후의 영향이었다. 지구의 이상기후는 생물의 성장에 장애를 가져왔고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대규모의 기근이 자주 발생했던 것이다.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농작물의 발육이 나빠지게 되고 농작물의 발육이 이제 나빠진다는 얘기,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면 백성들이 먹는 게 이제 현찮아지게 되고 그러면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뭐 그러한 상태 속에서 위생 상태와 영양력 상태가 나쁜 상태 속에서 균이 이제 창궐하게 되면 이걸 뭐 저항할 수 없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발병이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급증했던 두 번째 원인으론 당시의 국제교류가 활발했던 점이 지적된다. 17에서 18세기 중국 북경은 동서 문명교류의 중심지였다.
학자들은 이때 새로운 전염병들이 국제교역의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다고 보고 있다. 일본 학자 미키 사카에가 연구한 논문을 보면 18세기 한국과 일본의 전염병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발생한 뒤 순차적으로 일본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원인은 도시 지역의 인구 집중이었다. 17에서 18세기 여러 가지 이유로 농토를 떠난 유민들이 도성으로 몰려든 것이다. 한양 인구의 갑작스런 증가는 심각한 위생 문제를 일으켰다. 영조 36년엔 더러워진 청계천의 준설공사가 벌어졌는데 57일 동안 연인은 15만 명을 동원하여 정비했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한 측면을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은 어떤 조선 후기사에는 아주 기상의 이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인구 밀집이라든지 이런 측면들까지가 복합하게 얽혀서 단지 기록상으로 이전에 안 보였던 것이 보인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훨씬 더 많이 크게 역병이 돌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17에서 18세기의 전염병 발생은 대내외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전염병 앞에 죽어가는 백성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많은 의서들이 간행됐다. 마과회통의 몽수전은 홍역이 심각했던 1775년 을비년에 활약한 이헌기를 이렇게 묘사한다. 몽수가 문을 나서 다른 집으로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옹호하였다. 그 모여가는 형상이 마치 벌떼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가 가는 곳에는 뿌연 먼지가 하늘을 가려 사람들은 바라만 보고도 이 몽수가 온다는 것을 알았다. 마진, 즉 홍역에 걸린 병자들에게 이헌길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었던 병자들은 그의 처방으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책은 조선시대 최고의 마진 치료법을 적은 마과회통입니다. 이 책에서 정약용은 그를 동국진가지종이라고 칭송합니다. 동국, 우리나라에서, 진가, 홍역에 있어서 지종, 최고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홍역을 치료했길래 우리나라에서 으뜸이란 극찬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의 치료법